100점. 이야, 대단한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쌤TV 김명국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환자분이 왔을 때 교정장치 준비하는 그런 장치에 대한 얘기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실전으로 들어가 보시죠. 브라켓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죠. 굉장히 다양한 브라켓 종류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지금 브라켓 이거 자꾸 넘어가네. 어떻게 좀 가만히 있을 수 없나? 오케이, 됐네. 자, 됐어요. 자, 브라켓 종류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새내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철사를 이렇게 넣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철사를 묶는 방법에 따라서 브라켓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가결찰 브라켓이랑 그 다음에 리게처 와이어로 하는 보통 전통적인 방식의 이제 브라켓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전에 보여줬던 방식의 어떤 방법은 자가결찰 브라켓이 아닌 전통적인 방법. 근데 중요한 것은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기본을 먼저 안 다음에 좀 더 편리함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자가결찰 브라켓은 그 철사를 묶는 방법 대신에 클립이라는 게 있어요. 브라켓 내 클립에 의해서 뚜껑처럼 똑딱이처럼 딱딱딱 닫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가결찰 브라켓은 이렇게 내리죠. 내리죠. 클립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죠. 손으로 이렇게 딱 닫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이 자체가 벌써 철사가 이제 열려져 있는 거죠. 와이어를 넣은 다음에 뚜껑만 덮으면 되죠. 그럼 그 뚜껑 덮는 것을 리게처 와이어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지금 뚜껑 닫는 거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으로? 1초도 안 걸리죠. 네. 자, 다른 거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난번에 해서 이제 이렇게 철사를 딱 한다 그랬죠?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린다고 했죠. 이렇게 돌릴 때 이제 좀 더 매듭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다고 했죠? 일단 설명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빼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핀커트로 하죠. 자, 핀커트로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 목으로 다 들어가죠? 입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잡고. 그렇죠. 손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주죠? 자, 이제 섬세한 컨트롤. 자, 이 정도 이제 한다 그랬죠? 한 2-3mm 정도 튀어나오게.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터크로 이렇게 넣죠. 터크로 넣은 다음에 이거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푸셔 같은 걸로 마감을 어떻게? 이렇게 넣죠. 자, 지금 얼마 정도 걸렸어요? 리게처 와이어로 감고 넣는 것까지 한 1분 정도. 1분 정도 걸렸죠.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자가결찰 브라켓을 요즘 할 수밖에 없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도 편하긴 하지만 환자분들 입을 벌리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본인이 한다면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자가결찰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자가결찰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우리는 왜 해야 되죠? 백투더 베이직. 그렇죠. 진짜. 이야, 진짜 대단한데. 전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통적인 것을 알고 이전 것을 알지 않으면 지금이 얼마나 편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열리는데요. 실제 환자들이 이렇게 열려서 오기도 해요. 이 클립이 어느 정도 계속 뺐다 꼈다 하다 보면 클립을 험하게 다루면 괴롭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클립이 고장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고장나면 얘가 고정이 안 돼요. 닫아도 열려요. 닫아도 열린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환자가 원하면 할 수 있지만, 내지는 우리가 편의상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 이걸 뗐다 붙였다 잘 안 해요. 환자분들도 훨씬 더 그게 더 편해요. 뺐다 붙였다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답을 한번 해봐요. 고장나면 그 리게이처로. 그렇죠. 리게이처로 감는 거예요. 와, 대단한 학생이네. 정말 잘 뽑았네. 클립이 고장났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철사를 좀 더 여기다가 강하게 결찰시키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삐뚤어져 있거나 아주 철사가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면 클립이 잘 안 닫혀요. 그때 어떻게 한다? 선생님, 리게이처로 감아주세요. 나는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 리게이처가 뭐죠? 이렇게 하면 진짜 노답이죠. 네. 그래서 이게 다 일일이 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20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찍어서 또 동생들 내지는 후배들이 오면 어떻게 봐야 한다. 김쌤TV를 시청하세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결찰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철사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고무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링이라고 해요. 이게 왜 안 좋아하냐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신비적인 것들을 선호해서 이 오링도 이렇게 투명한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데, 실제 근데 외국에 있는 아이들은 컬러풀하게 해요. 빨주, 노초, 파란보. 원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주, 노초, 파란보 붙여서 진짜 실제로 그래요. 되게 컬러풀하죠. 어쨌든 간에 좀 선호도 차이인 것 같아요. 나 교정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투명한 것도, 이 하얗게 되어 있는 것도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카레, 뭐 고춧가루 먹으면 다 색깔 바뀌어요. 색깔이 변색될 염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보이는 걸 싫어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쇠로 된 걸 하는데 오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링을 할 때 쓰는 오링 이제 리게이처 플라이어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시죠. 리게이처 와이어 홀더처럼 똑같이 생겼죠. 이거 잡아놓으면 저희 또 똑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거의 똑같죠. 네. 끝만 다르겠죠, 그렇죠? 사실은 리게이처를 가지고도 오링을 따볼 수 있어요. 다 기술인 거거든요. 많이 해온 사람은 쉽게 연장 나무라지 마라, 그죠? 고수는 연장을 나무라지 않는다. 이걸로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이 오링 플라이어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지금 오링 플라이어를 쓰지는 않았잖아요. 이거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 오링 플라이어로 조금 더 편하게 이제 하는 거죠. 오링 플라이어는 보세요. 끝에 홈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잡기 편하게 돼 있는 거죠. 점점점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기구들도 점점 발달해요. 업그레이드해요. 그래서 점점 편하게 돼 있어요. 편하게. 모든 게 다 편하게. 아까 거보다 훨씬 편하죠. 꼰대라고 놀릴 게 아니라 전부 다 기술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굳이 필요가 없는데 또 이거는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갖다 놓는 거죠. 오링 플라이어. 오링으로 결찰되어 있는 것을 뺄 때는 이 스케일러 있죠. 스케일러로 오링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오링. 스케일러 팁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게이처 와이어가 생긴 모습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까 긴 철사를 이용해서 쓴 리게이처 와이어랑 눈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리게이처 와이어가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일반적인 리게이처 와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코바야시 훅이라고 해요. 자, 여기하고 여기는 철사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철사가 오픈되어 있고 열려져 있고 차이가 있겠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붙어 있어요, 끝이. 미리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 이제 덴티폼에 리게이처 와이어를 제거한 상태에서 코바야시랑 비교하기 위해서 있어요. 이제 코바야시 훅은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쪽으로 결찰할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도 결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잇몸 쪽으로 주로 많이 오게 해요. 그렇게 해서 결찰은 똑같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했죠. 자, 아까처럼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코바야시 훅이 이제 훅이 나와 있죠. 코바야시 훅이. 뭔가를 걸어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구강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모양이 악어 모양으로 생겼죠. 이게 이제 예쁘게 생긴 것들이 많아요. 악어 모양, 뭐 코끼리 모양. 우리 저기 선생님들한테 코끼리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악어죠. 그래서 코끼리 갖고 와도 악어를 갖고 와야 돼요. 이렇게 고무줄을 이렇게 걸어요. 환자분들한테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코바야시 쿡에다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 여기다가 코바야시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이제 걸게 이렇게 딱 시키는 거죠. 이렇게 딱 빼는 게. 브라켓이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훅이 있어요. 훅이. 네. 훅이 있는 곳에는 훅으로 보통 걸어요. 이렇게 고리가 나와 있는 브라켓이 있고 고리가 없는 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로 앞부분에 코바야시 훅을 많이 걸어요. 앞부분에는 고리가 없어요. 브라켓을 보면. 자, 코바야시가 아닌 데다가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유틸리티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유틸리티를 언제든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유틸리티를 언제든지. 그래서 코바야시가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교정치료에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쓰는 고무줄이 하나 있어요. 이름하여 파워체인. 여기 보면 M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뭐 물론 이제 제수마다 다르죠. 스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몰이라고 하는 것은 간격이 촘촘하죠. 미디엄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간격이 좀 더 굵죠. 그래서 이게 쇼트라고 해서 간격이 촘촘하다. 간격이 널찍하다 해서 미디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아무래도 좀 힘이 더 세겠죠. 근데 여기는 좀 힘이 좀 더 약하겠죠. 간격이 좀 더 촘촘하니까 고무줄 힘을. 그래서 고무줄 걸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파워체인. 고무줄을 걸 때는 파워체인을 반드시 걸어주기 전에 바로 걸면 힘이 탄성이 너무 세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당겨줘요. 한 번씩 당겨준 다음에 자, 당겨주니까 좀 더 넓어졌죠. 네. 걸기도 더 편해요. 처음에 안 걸린다고 막 이렇게 특히 앞부분에는 고무줄 정말 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당겨주면 여유가 생기고 힘도 좀 더 분산되고 좋아요. 보통 쇼트는 아래쪽에 많이 하죠. 미디엄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파워체인까지. 여기까지 김쌤TV 김명국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을 한 번만 더 복습하도록 하죠. 자, 하나씩 제가 물어볼 텐데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아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대단하십니다. 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뭐죠? 지스타랜드 커터요. 아, 진짜 대단하네. 자, 이거는 터커. 터크죠. 네. 오케이. 자, 이거는 유틸리티 플라이어. 아, 이거 섞어봐야 되겠네. 혹시 아는가? 자, 이거는
이거는 매튜 플라이어. 그렇죠. 리게처 와이어 홀더. 자, 이거는 핀 커터요. 네, 이렇게 5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왔을 때 준비를 하고 철사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5종 세트. 자, 이렇게 리게처 와이어 홀더 대신에 지난번에 이거 모스키토, 헤모스타트 같은 걸 가지고 철사를 묶는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푸시 앤 스케일. 야, 대단한 푸시 앤 스케일러. 진짜 똑똑하시네요. 자, 푸시 앤 스케일러. 푸시 앤 스케일러를 이제 요거 대신에 약간 변형해서, 변형 내지는 이제 좀 더 부가적으로 더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걸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나? 신치백 플라이어. 그렇죠. 신치백. 오야, 대단하죠. 뒤쪽에 있는 철사를 꺾어주는 신치백 플라이어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신치백 플라이어 대신에 이 터커라든지 혹은 유틸리티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가적으로도 쓸 수 있는 거. 없어도 되지만 이 세 가지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현대에 와서 내지는 요즘에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100점. 이야, 대단한데.